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전에 집결해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지원에 나선 가운데 대전 지역 후보들은 협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했습니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야 세종시장 후보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가운데 이제는 추진 방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교구장을 지낸 유흥식 대주교가 우리나라 네 번째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한국인 최초 교황청 장관에 임명된 유흥식 추기경 서임으로 한국 천주교의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가 카이스트 등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합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반도체 인재 3천여 명을 배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에서도 여야 모두 치열한 막판 유세를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지도부가 대전에 집결했고 민주당은 후보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각각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격전지인 대전과 세종을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현장 유세에 참석해 그동안 지방 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을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허송세월한 그들이 어떤 공약을 들고 온다 하더라도 우린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그들을 강하게 심판해야 합니다. 권선동 원내대표는 중앙선대위 현장회의를 열고 이장우 후보와 함께 공약 실천 서약을 하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대전의 제1목표는 경제 기업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꾼다. 그래서 일자리가 넘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만.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친 박병석 의원이 지원 유세에 동참해 정권 견제론과 일꾼론을 부각하며 지지를 호소했고 민주당 시장구청장 후보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여야 협치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약속하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습니다. 민선 8기 시장이 되면 대전 협치 정치협의회를 구성해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을 비롯한 재정치 세력들이 함께 참여해서 지역 문제들 함께 논의하고. 충남지사 후보들은 최대 승부처인 천안과 아산에서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1박 2일 충남 순회 유세에 나선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는 새 정부와 함께 충남을 바꾸겠다고 강조했고 주말부터 무박 3일 유세에 돌입한 민주당 양승조 후보는 충남의 아들 양승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세종에서도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사무실을 폐쇄하고 거리 유세에 나섰고 민주당 이춘희 후보는 24시간 유세전에 나서는 등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6일) 지방선거 후보들과 깊이 있는 인터뷰로 지역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후보를 만나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 시장과 첫 시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는 아산시 선거구로 가봅니다. 이몽렬 기자입니다. 2010년 이후 3번 연속 민주당에서 시장을 배출한 아산시. 이번 선거에서는 행정 전문가를 자임하며 민선 7기 기업 유치 등의 성과를 앞세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오세연 현 시장과 정책 전문가로 생활 정치를 표방하며 첫 아산시장 입성을 노리는 국민의힘 박경기 후보 간의 맞대결 구도가 펼쳐집니다. 오세연 후보는 KTX 천안 아산역 복합 환승센터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와 세계적인 쇼핑몰 이케아 유치를, 박경기 후보는 아산항의 무역항 개발, 교육과 문예 체육 부흥을 내세운 가운데 민선 7기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사상 최대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매년 투자 유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아산시에 95개 기업이 16조에 달하는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좀 어려웠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산이 역동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행정관리적 측면보다는 역동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하다. 문화재법에 묶인 온양온천 등 원도심 개발 방식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단순히 민간 개발뿐만이 아니라 제3섹터 방식으로 민관 합작도 필요하겠고 또는 시 주관원의 도시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 온양 원도심의 압축 도시 모델을 통해서 우수한 양질의 주거 조건과 여기에 문화와 여가가 함께하는 그런 도시를 구축하도록 할 거고요. 인구 50만 달성을 위한 개발 방식을 두고도 양적 성장이냐 질적 관리냐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2027년도에 탕정 신도시를 비롯한 14개의 도시개발 사업들이 차근차근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 50만 자족 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기반 시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나가는 게 도시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인구 증대 그런 목표보다는 내실 있는 도시 성장 관리 정책에 초점을 중부권 최대의 탕정 신도시 개발을 놓고도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워터웨이, 코너레일을 포함한 명품 신도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 천안 불당을 능가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자족 기능이 완전하게 갖춰진 그런 신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주변에 곡교촌 르네상스를 통해서 여가와 체육, 문화가 함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큰 아산을 내세우는 오세훈 후보와 따뜻한 시정을 강조하는 박경기 후보가 맞붙은 가운데 젊은 층이 몰려있는 아산 신도시 지역의 여론 변화 여부가 당락을 가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홍렬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대전, 세종, 충남의 고교생 이하 유권자는 18,0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고교와 특수학교, 방송통신 중고교 재학생을 포함해 7,036명, 세종은 1,657명, 충남은 9,494명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교육청은 지난 1월 교육정보 시스템에 기반해 2004년 6월 2일 이전 출생자를 산출한 것으로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수치와는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의 염원이었던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선 가운데 이제는 집무실 추진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한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 법안 발의 5개월 만에 압도적인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서 신행정 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과 그 소속 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설됐습니다. 세종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함께 정치,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가 될 거라고 환영했고 여야 세종시장 후보들도 성명을 내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관심은 집무실 추진 방식입니다. 앞서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세종 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정부 세종청사 1동의 국무회의장을 임시로 활용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말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입주를 시작하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후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관저와 비서동을 갖춘 대통령 집무실을 신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수위가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올해 안에 설치 계획을 확정해 내년 1분기에 집무실 공사에 착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동시 가동이 유력해진 가운데 중앙행정기관과 대통령 직속위원회의 세종 이전 요구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우리 지역인 논산 출신으로 대전 교구장을 지낸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가 우리나라 4번째 추기경으로 서임됐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지 11개월 만인데요.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1946년 한국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뜻을 기려 설립된 논산 대건고등학교. 유흥식 대주교가 50여 년 전 성직자의 꿈을 처음 키웠던 곳입니다. 해마다 학교를 찾아 어린 후배들을 격려했던 모습이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18회로 졸업하셨습니다. 성직자로서 첫 꿈을 꾸고 첫 발을 내디딘 곳이 바로 이 논산 대건고등학교였습니다. 유흥식 대주교는 이탈리아 로마 라테란고대를 졸업하고 1979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 가톨릭대 총장, 대전 교구장을 거쳐 지난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에 임명됐고 이번에 교황 다음으로 권위가 높은 추기경에 임명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로 추기경에 서임됐습니다. 교황청으로 가신 뒤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선종하신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과 현 염수정 추기경은 모두 서울대 교구장 출신이지만 대전 교구장 출신으로 추기경에 임명된 것은 유흥식 대주교가 처음입니다. 교황님 옆에서 정말 제 임무를 충실하게 잘 수행함으로써 우리 한국 교회의 위상, 또 한국 국민의 위상이 또 높여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교황님을 잘 보좌하여 세계 교회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도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도 잘 수행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유흥식 신임 추기경의 서임식은 오는 8월 27일 바티칸 현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오늘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하며 오미크론 확산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전 174명, 세종 68명, 충남 279명으로 모두 521명입니다. 집이나 병원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9,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1명이 치료 중 숨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는 반도체 전문 인력이 본격적으로 양성됩니다. 정부가 전국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5년간 3천여 명의 반도체 관련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7월 카이스트는 삼성전자, 평택시와 함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카이스트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올해 초 21명을 선발한 데 이어 가을에 29명을 추가 선발합니다. 또 내년부터는 카이스트를 비롯한 전국 4대 과기원으로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이 확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계 대표와 4대 과기원 총장 등과 함께 이를 위한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카이스트 100명을 비롯해 광주 과기원 20명, 대구 경북 과기원 50명, 울산 과기원 30명 등 매년 200명의 학사급 반도체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광주 과기원과 대구 경북 과기원에는 반도체 대학원 설치를 검토해 연간 220명 수준인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력 배출을 5년 내 500명 이상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반도체와 같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 분야는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산업계도 환영했습니다. 반도체 전쟁 치르느라고 늘 불철주야 애쓰는 산업 현장이 있는데 가장 필요한 무기가 인재들입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주 기대가 큽니다.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일컫는 전 세계 반도체 개발 경쟁에서 새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이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조용입니다. 대전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측에 대해 고발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은 오늘 이장우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시민단체 고발은 시민의 정당한 비판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고발 취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논평을 통해 당시 관행적으로는 업무 추진비를 집행한 것은 맞지만 횡령은 아니었다며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해 고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오늘 수사 도중 과로로 순직한 고 윤귀연 경위를 경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윤 경감은 1999년 공직에 입문해 충남 공주서와 대전 서부서, 유성서를 거치며 수사와 형사부서에서 22년간 복무했으며 지난해 3월 둔산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과로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순직했습니다. 경찰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특진 추서와 현충원 안장으로 고인의 명예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도 피해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재수사 결과서를 작성해 검찰에 보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4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경찰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 사항이 이전 수사 과정에서 이미 조사된 내용이라면 재조사 없이 추가로 기록에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산 천수만에 있는 버드랜드 습지에서 금개구리 20여 마리가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금개구리는 등 양쪽에 2개의 굵고 뚜렷한 금색 줄이 불룩 솟아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몸 길이 약 6cm가량의 한국 고유종으로 농약 살포 등으로 급격하게 개체 수가 줄어들어 멸종 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 보호 중입니다. 서산시는 버드랜드 습지 외에 인근 천수만에도 상당수가 서식할 것으로 예상돼 개체 모니터링 등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